고려 거란 전쟁 또는 여여 전쟁은 993년부터 1019년에 이르기까지 요와 고려가 벌인 명운을 건 전쟁입니다. 서희, 양규, 김숙궁, 강감찬 등이 활약한 전쟁으로 동원된 군인의 수만 봐도 큰 규모의 전쟁이었으며 이후 고려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1세기 이상에 걸쳐 큰 영향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도대체 왜 거란이 고려를 침공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있는 사이카부도 지금 시작합니다. 당시 유럽은 영국이 웨일스와 스코틀랜드로 나뉘어져 있고 신성 로마 제국과 버건디 왕국과 같은 현재는 사라진 여러 나라들이 있었고 스페인은 무슬림이 지배하고 비잔틴 제국이 동쪽과 서쪽을 가르고 있던 시절입니다. 요 나라는 거란국, 거란 제국이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키탄 스테이트, 키탄 엠파이어라고 부르며 그들은 거란 문자라는 고유의 문자도 있었고 인쇄술이 발달해서 거란 대장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제조업 발달을 배경으로 상업도 도시를 중심으로 번성했습니다. 건국 초기의 송나라, 송군은 고해덕, 반미, 부원경, 양업과 같은 우수한 장군들과 통일전쟁을 치른 수십만의 강군을 보유했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는 당나라를 최종적으로 멸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강성해진 송나라를 이길 힘까지는 없었습니다. 거란이 멸망했기 때문에 단명 왕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218년을 유지했으면 꽤 오래 존속한 왕조입니다. 진한 시대 이후의 왕조들과 비교하면 1위 청나라 296년, 2위 당나라 289년, 3위 명나라 276년 다음으로 긴 시간입니다. 본래 거란은 민족의 규모가 크지 않고 부족연합 수준으로 유영과 북이, 고구려, 돌궐, 수나라, 당나라 같은 주변 강대국들과의 전쟁에 휘말려 부족이 쪼개지거나 복속당해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907년 당나라가 무너지고 중국이 분열하던 5대 19개 혼란기에 거란의 연맹 수장 자리에 오른 아유라보기는 상비군을 강화하고 자신의 직할령으로 한성을 설치해 군사 경제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한인 망명자와 포로들이 다수 거주하는 한성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소금과 철을 대량 생산하였습니다. 아보기는 왕조를 시작하며 스스로 황제라 칭했습니다. 황제가 된다는 것은 곧 모든 나라와 전쟁 선포를 의미합니다. 그는 정복전쟁을 개시해 경쟁민족인 해족을 정벌하는 한편 막북의 조복, 서방의 위구르까지 원정하여 이들 모두를 복속시켰습니다. 또한 중국 하북의 수십 개 주를 점령하였으나 노용군 절도사 유인공, 유수강 부자와 천부적인 군사적 능력을 지닌 후당의 장종 이존욱이 태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요왕조와 한반도에 위치한 발해와의 관계는 발해 제10대왕 선왕대를 기점으로 그 관계가 크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유라보기가 발해는 대대로 원수였다는 말을 대놓고 할 정도로 싫어했으며 태조는 하북과 몽골로 진출하면서 요양도 함락했는데 924년 발해가 요주를 급습해 자사를 죽이자 크게 놀란 유태조는 공격받은 직후 발해의 요동방어선을 우회하여 부여부를 급습해 수일 만에 점령했습니다. 발해의 북부 지역을 질주해 상경성을 포위하고 상경 용천부를 함락, 결국 발해는 건국한 지 10년밖에 안 된 요나라에 의해 멸망되고 요나라는 그 자리에 동란국이라는 괴뢰 정권을 세웠습니다. 태조 왕건은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무도한 국가로 인식하였습니다. 거란은 인접한 고려와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 942년에 사신과 함께 낙타 50피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 사신들을 섬으로 모조리 유배 보내고 낙타는 모두 개경 만부교 아래에 묶어 굶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려와 거란의 외교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란 입장에서는 중원의 송나라를 확실히 제압하기 위해 후방의 안정을 도모해야 했고 아직 정한국 같은 발해 부흥 세력들도 거란을 상대로 저항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방에 있는 고려와의 관계 정립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발해의 잔존 세력을 계속해서 흡수하여 국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으므로 거란과 우호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측의 이해관계 때문에 한동안 교착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때문에 전쟁도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려는 이후에도 북진 정책과 왕건의 후녀 10조를 충실히 따라 거란을 배척하는 한편 거란은 짐승과 같은 나라로 풍속이 같지 않고 말도 다르니 의관제도를 삼가 본받지 말라 라는 왕건의 뜻에 충실히 송과의 친선을 도모했고 광종 때인 960년에 본격적으로 송나라와 통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송은 고려와 협력하여 북방에 주둔 중이던 거란에 대한 대항을 시도했고 발해 유민들이 세운 국가인 정한국도 송나라와 화친하면서 거란에 대항하였습니다. 한반도 통일 후 고려는 아직까지 중앙집권체제가 완성되지 않아
신라 호족, 후백제 호족, 태봉 호족, 고구려 유민 등 지방 호족들의 연합체처럼 엉성한 체제였던 고려는 국가 존립의 위기에서 그야말로 과거 내전 전력은 묻지 않고 모두가 협심하여 거란의 침공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의 왕인 현종은 삼국능묘의 정비를 통한 정서적 단결 유도는 물론 전쟁에 참전한 모든 백성을 위해 전사자 가족 지원, 유해 발굴 사업 등을 시행해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을 처음으로 고려 사람으로 단결하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전쟁 승리 후 더 이상 왕조 부흥 운동 등이 일어나지 않고 고려는 단일 민족으로서 안정적인 중앙집권 국가로의 변모하느냐의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요나라는 986년 정한국으로 쳐들어가 그곳을 멸망시키고 만주 전체를 장악한 다음 고려의 손과 친교를 끊고 거란에 화친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993년 10월 요나라의 소선영이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하였습니다. 당시 요나라는 송나라와 패권 경쟁 중이었으므로 고려가 뒤에서 치고 들어오면 곤란한 상황으로 고려와 친교 협상을 맺거나 송나라와의 관계를 접게는 만들어야 했습니다. 즉 요나라는 1차 고려 거란 전쟁 당시 주적인 송나라를 치기 전 배후를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일 뿐 고려에서 국력을 소모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후 송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해 전연의 맹을 맺은 요나라에게 송나라는 요나라를 사대하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요나라는 송나라에서 오는 세패로 재정을 확충했으며 경제적 문화적으로 국력이 융성하게 되었고 동북아시아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요나라는 기존 고려와의 관계도 재설정할 필요성을 느꼈고 고려가 송과 관계를 끊고 요를 사대하겠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와 고려 국왕 목종을 폐위시킨 강조의 정변을 명분으로 하여 고려 현종 시대의 2차 침략을 감행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전쟁으로 초토화될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듯 고려 거란 전쟁은 당대 최강인 거대 유목제국을 패퇴시킨 대규모의 전쟁임에도 세계사적인 인지도는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고려는 승전은 했음에도 보주 문제로 요나라에게 소극적으로 굽히는 형국이 계속되었고 거란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건재했기 때문입니다. 전 근대 정주 문명 국가에게 있어서 10만 명 이상의 유목민 침공은 대재앙이었고 그걸 이토록 완벽하게 분쇄한 전투는 세계사를 봐도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려의 승리 후 거란을 다시 침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세계사적으로 큰 인지도는 없는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발해가 멸망해 만주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 이후 중원 왕조의 도움도 없이 한반도와 만주 유목제국이 당당히 붙은 첫 대규모 전쟁이자 전면전으로 2차, 3차 전쟁은 그야말로 고려의 국운을 건 청육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